나는 아직 이거 풀 때가 아니야 하면서 쉬운 문제들만 풀거나 센 풀거나 하는데 수능 유형이 달라요. 수능형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문제로 훈련하지 않으면 백날 풀어봤자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뭐 미적분 92점 100점 받은 친구들, 이 친구도 69점이었는데 수능 때 92점으로 올랐고요. 자, 뭐 서울대 붙은 친구들 작년에 46점, 올해는 88점 받아서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고대 갔고요. 뭐 90 몇 점 받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학생들 성적을 올려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가장 현실적인 수학 1등급 메이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2026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양지용 선생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성적을 잘 올려주고 있는지, 왜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추천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양지용 선생님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자, 이투스 온라인 이제 막 런칭을 했고, 자, 그리고 어삼취사, 너기출, 내신 고정이 등등과 관련된 책을 집필을 했고요. 강남의퍼 의대관 청설학원의 대표 강사로 있으며 대치미래탐구학원, 그리고 평촌 이한학원, 중계학림학원 여러 학원에 출강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일단 수능이 어떤 시험인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자 이 사람 알고 있어, 현재 수능이 어떤 거야 라는 걸 한번 구체적인 단편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이 계신데, 수학은 노벨상이 없습니다. 노벨상에선 수학이 없어요. 그래서 노벨상만큼 가장 권위가 있는 수학에서의 상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필즈 메달, 즉 필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초로 우리나라 교육을 받으신, 수능까지 치르신 허준희 교수님께서 필즈 메달을 재작년인가에 받으셔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 허준희 씨가 지금 다시 수능을 본다면 잘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나 하고 싶었겠죠. 저도 궁금했고요. 이제 인터뷰어가 이제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수학 빼고는 다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필즈상을 받으신 분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수능 수학이 자신이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수능이 이런 시험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능 수학은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너무나 자신이 있게 되었는데, 수능 수학은 지금 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능 수학을 본다면 나는 아직은 자신이 없다. 하지만 훈련하면 잘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은 머리가 좋다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수능 문제에, 수능 난이도에 노출이 되었으며 그 노출된 만큼을 얼마나 문제풀이로 바꿔줄 수 있고 훈련이 진행되어서 체화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 MBC에서 올해 5월달 경에 했던 이제 다큐멘터리였었는데요. 교실 이데아라는 수능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학 절대 강자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들, 또는 항공 우주 업무를 하시는 박사님들, 또는 수학적 업무를 매일 처리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수능 수학 시험을 한번 응시를 똑같은 환경에서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평균이 몇 점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거 보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매우 깜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칠판에 쓰여져 있죠. 평균 점수 몇 점이라고요? 55점입니다. 이 55점이라는 게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로 어때요? 수학을 매일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수능 수학과 이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 수능 점수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수능 수학을 잘 보고 못 보고는 머리 싸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허준희 씨 이야기, 그리고 이런 수학 영역 참가자 평균 점수가 55점이라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머리 싸움보다는 철저하게 훈련 싸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옳은 시험이냐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변별력 싸움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강사가 도움을 드리고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수능 수학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시험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수학 등급 컷 이 영상을 찍을 때가 수능 설명회 전에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 컷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해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참 기조가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 수능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1등급 컷이 이렇게 80점대 초중반의 미적분 선택자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미적분은 좀 더 높았죠. 물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등급 컷도 보세요. 60점대입니다. 자, 100점이 만점이에요. 원점수 기준으로 60점대 이상이면 3등급을 받고요. 8점 중반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만큼 100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란 얘기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요새는 재수 반수생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등급 컷을 보면 아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100점이 아니라 90점대가 아니라 이렇게 낮다는 건 실제 시험이 매우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답률 탑5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선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힘들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자, 오답률 제일 높았던 게 작년 수능 22번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거 3개가 쫘르르 미적분 때에 해당하는 39번, 29번, 28번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도대체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정말 30번, 29번, 28번이 어려워서 오답률이 이렇게 매우 높은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렇게 쪼르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미적분까지 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8번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친구들, 읽어보고 대충 끄적이다가 많은 친구들, 30번은 도대체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정말로 수원수투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냥 고1, 2 수준에서 문제풀이를 오늘 배워서 그날 적용시킬 수 있는 4점짜리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요. 재수생들이 이렇게 많이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 1등급 컷이 낮은 시험,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어려운 걸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22번은 진짜 매우 어려웠고요, 작년에. 그리고 미적분 선택자들은 이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걸 읽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분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알겠죠? 실제로 미적분 30번은 작년에 쉬웠어요. 28번이 어려웠고요. 그 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오답률 탑5가 어떨까요? 살펴볼게요. 정말 눈물 납니다. 확통 선택자들은 22번 거의 다 틀렸고요. 살펴보시면 이게 이토스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어때요? 확통 문제가 많이 없죠. 확통 문제가 없습니다. 23번부터 확률과 통계인데 거진 수원 수투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확통 선택자들은 확통이 미적분보다는 쉽기 때문에 수원 수투에서 점수가 많이 깎여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확통 선택자들이 점수를 많이 확보하고 등급을 올바르게 구하기 위해선 확통을 다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이 수능을 대비해줘야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말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수능 수학의 공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자, 다른 과목은 모르겠으나 우리 수학학원은 꽤 어렸을 때부터 다닙니다. 수학교육과 출신인 저로서는 수포자가 생긴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픈데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수능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수학학원을 다닌 거예요. 각 학년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나이대별로 배워야 되는 진도와 양이 결정되어 있는 유일한 위계성이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을 하기 위해서, 수능 수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열심히 공부해 왔던 걸 수도 있어요. 수학만큼은요. 영어는 수능 영어 보려고 영어학원 다녔던 건 아니에요. 국어도 수능 국어 잘하려고 국어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건 아니라고요. 그때그때 내신이라든지 또는 그때그때 맞춰줘야 되는 영어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녔던 친구들이 많죠. 하지만 수학은 위계성이 있고 각 학년마다 공부해야 되는 양을 나라에서 유일하게 지정해준 과목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걸 얼마나 빨리 접근했느냐,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결정되고 반복할 횟수가 많이 확보되었었죠. 그게 바로 선행학습이었는데 이제는 선행학습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공부의 양이 지금까지는 기준이었어요. 우리 아이 센을 몇 번 풀었대, 어디까지 풀었고, 고1 수학 어디까지 했고, 고3 미적분 어디까지 했어 라는 게 수능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도 학습했을 때 수학 공부의 기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양적인 내용만 가지고 기준을 삼기에는 수능 수학의 깊이가 매우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시게 된다면 다양하게 풀어보고 오답 정리를 해보고 빠른 풀이를 탐구해보는 이런 시간을 많이 확보받은 친구들,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받은 친구들이 수능 수학을 잘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수능 수학이라는 게 누가 단순히 먼저 배우느냐로 평가받는 시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수생, 연수생들 많은데도 등급컷이 이렇게 낮았죠. 그리고 수능 수학 말고도 수학적 여러 업적을 거두신 분들이 수능 수학은 자신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수능 수학이라는 건 사고력을 훈련받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대신 그 사고력이 아니라 대충 그때그때 숙지하는 내용만 가지고 이 내용 수학을 접근했던 친구들은 백날 해봤자 점수가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지용 선생님 해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분석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 수험생들 또는 고3 학생들 또는 재수반수 또는 군수를 결심하신 우리 학생들 읽어볼게요. 수원수투 공통 과목입니다. 만점 100점 중에서 74점에 해당하는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꽤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수원수투 공통 과목인데요. 자, 단원 6개 괄호치고 제가 뭐라고 써드렸죠? 적음. 뭐라고요? 적다고요. 자, 옛날에는 수학 1, 수학 2 하면 4개의 대단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원이 적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특성상 작고 7, 8년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어때요? 교육과정을 기존의 80%로 축소하고 있고요. 향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심지어 올해 이번 교육과정에서 기하가 없어졌듯이 미적분도 선택 과목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원수투를 문이과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깊이가 필연적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학생들을 변별해서 등급컷을 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고2 때와 다르게 깊이 있는 공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고1, 고2 때 곧잘하던 친구들이 고3 때 수능만 보면 또는 고3 때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떨어졌다고 착각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센에 있는 내용만으론 그리고 단순 연산만 가지고선 절대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게 수능 수학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이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생각하면서 미적분을 선택할까요? 아니요. 옛날에는 이과가 매우 적었거든요. 가형, 나형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미적분이 표점에 유리하다. 그래서 미적분을 거의 절반 가까이 선택합니다. 전 학생들의 절반 가까이가 미적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머리가 나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나는 달라.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겨울방학과 1, 2, 3월을 맞이하기에는 매우 힘들었었다. 자,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미 고2 때 썼던 시험범위인데 점수가 도대체 왜 안 나올까? 수원수투는요, 고2 때 배우잖아요. 고3 때는 미적분하고 확통을 배운단 말이에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미적분과 확통이 주가 아니고 고2 때 배웠던 내용으로 계속 재탕, 삼탕하는데 도대체 점수가 왜 안 나오는 거야? 그게 고3 때 공부가 문제인 거야? 아니,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에 노출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A, B, C라는 풀이가 있는데 이 문제는 A 풀이가 좋고 이 문제는 B 풀이가 좋고 왜 이게 별로이고 이렇게 가면 왜 빠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다른 문제에 적용을 시킨다면 이 풀이가 적용이 안 될 만한 여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능동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이 문제는 정답, 이 문제는 오답, 맞았고 동그라미, 그냥 오답 정리해 시간 재고 풀어 이런다고 해서 점수가 올랐으면 개나 소나 대학 잘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선행학습 싸움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깊이를 좀 길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겨울방학 때 양을 한정시켜 놓고 깊이 있는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게 좋다. 자, 어떤 얘기인지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비 수험생들 요거 한번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1, 고2 수학 모의고사 등급 절대 믿지 마세요.
자, 물론 이게 의미가 아예 없는 시험은 아닌데요. 고1, 고2 모의고사 등급은요, 두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1, 고2 내신 진도와 모의고사 시험 진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공부로 열심히 끌어올렸던 수학적 능력이 다 꺼져갈 때쯤 보는 게 고1, 고2 모의고사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게 쉽지는 않다. 수학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어, 영어는 평소 실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은 두 번째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1, 고2 모의고사 저 1등급 받았어요 하는데 재학생들끼리 준비 안 하는 시험에서 1, 2등급 받은 게 아예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어렵겠지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쭉 1등급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쭉 5등급이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 2, 3, 4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거는 고3 때 어떤 등급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고1, 고2 때 베스트 등급을 믿고 고3 때 올라갔더니 4등급으로 떨어졌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기준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3 학평 재학생 응시 인원이 매년 학생들의 동갑 나이대의 학생 수가 다르긴 하겠지만 29만 명 정도라고 보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이 여러분들 보세요. 52만 명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참고로 작년 1등급, 2등급 합친 인원수가 5.6만 명입니다. 자, 어때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죠. 재수생, 반수생은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고1, 고2 때 이 안에서 1등급 받은 거랑 이 안에서 최상위권 재수생들까지 다 꼈을 때 1, 2, 3등급 받는 건 그냥 완전히 다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 하면 이 통계 자료,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가 너무나 많은데 일단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도 가보자. 자, 살펴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준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4점짜리 초반부 시작 문제인데요. 함수가 되게 복잡하게 제시되어 있죠. 그냥 학생들에게 이런 함수가 있어. 얘네들의 넓이는 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함수 주고 t 왼쪽은 이런 함수, t 오른쪽은 이런 함수. 그렇게 되었을 때 g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몇이야가 아니고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가 언제 최대값이고 그 최대값은 무엇일지 물어보는 문제가 벌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12번부터 피곤해합니다. 자, 그리고 14번 함수 문제도 아까처럼 구간별로 다르게 제시된 함수를 줬죠. 함수 하나를 준 게 아니고요. 왼쪽에선 3차 함수, 오른쪽에선 2차 함수. 그래놓고 직선 y는 t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를 할 때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k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 b를 찾아줘서 그 안에서 최대값이 될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물어보는 매우 복잡한 문제도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머리가 좋다고 푸는 게 아니고 이런 함수를 쉬이 그려줄 수 있는 수학적 능력과 수학적 경험과 이런 수능 문제에 많이 노출되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시도하는 자세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자꾸 이런 문제를 접하지 않고 수능에 띡 들어가 버리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번, 11번부터 그냥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21번 문제도 함수가 어때요? 하나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온전하게 평가받는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문제 해결 능력을 얼마나 능동적으로 해결해 봤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능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1, 고2 때 모의고사 대비했던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도록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수능이다. 자, 그럼 우리 예비 수험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 해보셨죠? 참고로 선생님은 정시로 대학을 갔는데요. 제가 정시로 갈 때하고 우리 학생들이 정시로 가는 분위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 아이가 정시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눈앞에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겠고 정시로 정말 탁월한 성적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아이일까요? 그게 나일까요? 라고 얘기해 본다면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정시로 갔을 땐 거의 대부분 정시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거의 대부분 정시를 준비하지 않아요. 정시는 그 다음 싸움입니다. 수시를 먼저 지원하고 거기에 맞춘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조차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논술을 쓰고 그리고 그조차도 별로일 것 같을 때 정시를 쓰는 게 요새 학생들 분위기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정시로서 정말 모의고사 성적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런 학생들이 시도하는 게 정시여야 하는데 그냥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정시로 간다? 선생님은 그런 학생들은 정시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시로 갈 거라는 무작정 희망만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있는 내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 수학에선 불가능합니다. 내신 못하는데 수능 잘한다? 정말 최상위권 학교에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중 엄마 나 정시 갈 거야, 아빠 나는 정시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힘드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얘는 정시로 진짜 잘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시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요. 실제로 좋은 성적 거의 100% 나옵니다. 지금 제 조교 선생님으로도 많이 같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서 저하고 신망이 두터운 관계로 바뀌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시로까지 잘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왜냐면 그게 머리가 좋다 안 좋다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공부를 혼자서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격과 기질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의 등급으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주변 친구들이 정시에 시도를 하지 않는 분위기, 특히 문과 학생들은 수학을 끝까지 하지 않는 분위기를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정시 판단한다? 힘들다고요. 대학 못 갑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우시면 저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방학 공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고2 내신이 끝나고 또는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나 이제 수능 공부 뭘 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가 된다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공통과목은 수능형 학습을 진행해 주도록 하고요. 수원수투 내용을 업그레이드, 수능형으로 좀 어렵게 업그레이드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잊고 있던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2 학생의 경우에는 수투를 열심히 하지 수원, 지수르고 함수, 사인, 코사인 법칙 다 까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되살리는 공부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수투는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줄 수 있는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어려운 거 할 준비 안 됐는데요. 그 사람은 6개월 지나도 준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업그레이드해서 어려운 문제에 노출이 돼야지. 왜냐면 3월 모의고사부터 수원수투 전범인데 언제 어려운 문제 공부하려고요? 6월에? 아니요. 6월은 그런 학생들은 보통 포기를 하지 어려운 문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말을 믿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선택과목. 선택과목을 고1, 2 때 미리 했던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고요. 아직 수원수투 하느라 미적분, 확통 제도를 시작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개념학습을 1회도 이상 해주시고요. 내신형 수능 학습과 수능형 학습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1, 2월에는 내신형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표 유형 학습하기, 그리고 기초 연산 확인하기, 개념 공부하기,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수능형 학습이라는 건 숨겨져 있는 내용을 찾아내기, 그리고 심화된 문제들을 풀어주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그런 다양한 문제풀이까지 같이 병행해 줄 수 있도록 3, 4월쯤에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이 수능형 공부와 내신형 공부가 선택 과목에서는 일치합니다. 3학년 내신 대비 미적분 공부하면서 3학년 수능 대비도 같이 됩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 나 정시야 하면서 내신을 버린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쪽으로는 위에 2가지만 충족해도 충분하고요. 선생님 그래도 시간이 남는데요. 얘들아, 깊게 공부해야 돼. 이 풀이 저 풀이 이것저것 다 써보면서 OX, 이게 공부가 아니라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런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연간 학습 계획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겨울방학 시작 이후에 또는 재수생들이 재수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게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거든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죠. 3개월을 하나의 시즌, 그리고 6월 대비까지 해서 내신 대비는 뺐습니다. 4월, 5월을 그 다음 시즌2, 그 다음 6월, 7월, 역시나 6월까지는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6월 빼고 7, 8월 여름방학 시즌3, 그 다음 파이널 시즌4 해가지고 4가지로 보통 수능을 나눕니다. 이건 꼭 이대로 공부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때는 기출문제와 수능학습, 그리고 선택과목 한 바퀴 돌리기로 3개월을 온전하게 할애해 주시고요. 저 때 탐구도 해야 되죠. 국어도 수능형으로 해야 되죠. 영어도 다시 한번 해야 되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진행해 주시는데 1, 2월만 딱 겨울방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월 모의고사는 3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3월까지는 수능학습 을 온전히 진행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고3 학생들은 4월 내신 대비, 그리고 6월 내신 대비까지, 6월 내신 직전에 있는 6평 대비 5월을 제대로 보내주시고, 여름방학 때 본격적 문제풀이와 9평 대비를 진행해 주시고요. 9월 10월에는 파이널 실전 훈련 약점 보완해 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학생들은 학기 중에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해봐서 알잖아요. 수행평가다 3학년 땐 생기부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최대한 수능형 학습을 많이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연간 커리큘럼 보여드렸던 것처럼 3월 한 달은 수능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3학년 때 내신 대비는 뭐 2달은 사람 없어요.
고1, 2 때 했던 것처럼 내신만 전부인 게 아니기 때문에 4월 내신 대비는 한 달 또는 4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직전까지는 반드시 수능 대비를 1, 2, 3월 연결해서 3개월짜리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내신 다 끝나고 7월부터 저는 그때부터 수능 수학할 거예요 하는데 안 됩니다. 늦어요. 할 수 있는 애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 힘듭니다. 많은 기출을 소화하는 것부터 힘들어요. 근데 언제 실전 모의고사 풀고 언제 새로운 문제에 노출되겠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는 내신하고 여름부터 수능할 거예요. 그게 됐으면 재수는 누가 해요 도대체. 알겠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수능 학습 제대로 시켜주시고요. 제 프로그램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수원수투 수능형 분석, 잊고 있던 개념과 연산, 대표 유형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당연히 가질 거고요. 수원에서 대표적으로 그렇겠죠. 그 다음 수능형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요. 그 방식이 체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추적 관찰합니다. 어떻게 관찰하는지는 이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3개월 동안 우선 진행을 합니다. 자,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진도 제대로 돌리고요. 1회독 이후에 학기 중에 수능형으로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대비와 함께 병행됩니다. 정시라고 얘기해서 3학년 수학 내신 대비 소홀히 하는 것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믿고 수능 대비 시킬 거면 내신 대비까지 미적분 확통은 반드시 시키세요. 이때 제대로 해놓으면 선택 과목에 생각보다 많이 힘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학생들 성적을 올려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수원수투 과제 첨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숙제 했다 안 했다 이걸로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문자 보내고 얘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깊이 싸움이고 결과보다는 과정 싸움입니다. 이게 이렇게 변형됐을 때 우리 아이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요 실제로 풀이 과정을 전부 다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충 풀어주는 학생들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풀이 결과 말고 과정을 전부 다 우리가 깨알같이 다 첨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 주냐, 주간지로서 우리가 매주 모의고사 문제들을 1대1로 첨삭을 해주고 1대1로 너는 이 문제가 부족하구나 하면서 유사문항까지 줍니다. 자, 그래서 3월 학평까지 한 바퀴를 제대로 끝낼 수 있게 하고요. 미적 확통은 개념 한 바퀴, 그리고 내신형과 수능형을 동시에 섭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선택 과목은 내신하고 수능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수투는 다르지만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공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 이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첫 번째, 혼자서 기출문제집 풀기. 고3이라고 얘기해서 기출문제가 다들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이스토리 삽니다. 수원이 2000문제가 돼요. 못 풀어요. 보통 1단원 하다가 겨울방학 다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능형 사고의 학습, 즉 배우는 거 없이 혼자서 못 풀어요. 그게 풀렸으면 진작에 수학을 잘했겠죠. 그 문제집을 풀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출문제는 경전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불경 같은 거고 교회에서의 성경 같은 겁니다. 분석하는 재료가 되어야 되지 맞고 틀리고 OX를 따지는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해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혼자 풀고 OX 하는 거 아예 완전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든 말도 안 되게 풀어냈어요. 동그라미? 그게 과연 동그라미일까요? 그게 과연 우리가 다음 모의고사를 봤을 때, 수능을 봤을 때 그 동그라미 때문에 수능 성적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부인가요?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출문제집 풀지 말고 수능형 강의 수강하셔야 됩니다. 양종 선생님이 필살기를 통해서 이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싹 다 정리해 주는데, 대신 불필요한 기출, 예전 기출, 꼭 필요한 기출을 나눠서 온전하게 학습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살기 커리큘럼이고, 그게 바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2 수준의 문제집만 풀기. 자, 특히 문과 학생들 또는 수학에 자신이 없어하는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아직 이거 풀 때가 아니야 하면서 쉬운 문제들만 풀거나 센 풀거나 하는데 수능 유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형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문제로 훈련하지 않으면 백날 풀어봤자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예전이랑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원 6개 가지고 50만 명을 평가해야 돼요. 게다가 재수생들, 수능을 다시 보고 또 보는 고인물들까지 다 평가해야 된다? 그럼 문제가 변태적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표현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들은 이런 문제집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저 믿고 어려운 문제들 시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길래 저렇게 자신 있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 숙제들입니다. 학생들이 밑에 이제 펜으로 풀다 말거나 아이시도도 하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전부 다 풀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써줍니다. 그냥 해설지를 써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면 좀 더 편해요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여기 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학생들이 그림으로 막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임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라든지 학생들이 식으로만 풀어놨던 내용들을 우리가 그림을 이용해서 한두 줄 만에 쉽게 풀어줘서 펜으로 한 게 우리가 첨삭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풀 수 있어요 라는 걸 구체적으로 다 첨삭을 매주 해준다는 거죠. 이런 데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쓰는 첨삭 비용만 1,500만 원 가까이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돈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돈 얘기를 안 하면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냥 관리해 주는 거구나. 그냥 열심히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수업 준비하고 교재 주고 프린트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정도로 첨삭비를 많이 써야 너네들이 겨우 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다 교정해 주지 않으면 평생 내신형 풀이에 묶여서 수능형 사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첨삭을 구구절절 해주고요. 매주 이렇게 이번 주 뭘 잘했고요, 뭐를 못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학생들이 써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오답노트처럼 매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전국에 양지용 선생님 한 명뿐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조교 선생님만, 현장 조교 선생님만 20명이 넘어요.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알겠죠? 이걸로 성적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거든요. 자, 그러면 완벽한 복습 프로그램, 뭐 강의 영상 다시 보고 복습지 매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숙제가 매주 3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별 엔제 워크북, 그리고 첨삭이 들어가는 실전 모의고사 매주 한 회차씩.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볼 때가 아닌데요. 3월부터 전범위 모의고사가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 하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내가 다 도와줄 테니, 첨삭해 줄 테니 모의고사 계속 첨삭해 줄 테니 주간 풀지용이라고 얘기하는 주간지를 통해서 매주 보자. 그리고 주간 복습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그대로 다시 풀어보는 것들. 알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판서했던 걸 받아 적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매주 3가지를 관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주간 풀지용.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영상으로 따로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을 것이고요. 첨삭 프로그램 좋습니다. 자, 모의고사 분석지. 여기 나 있는 것처럼 4점 유사문항 1:1 첨삭. 모든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유사문항을 주고요. 손풀이도 주고 분석지, 포인트별로 제가 다 정리해주는 자료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 번개장터 같은 데서도 다 돈 주고 팔더라고요. 학생들끼리. 그만큼 훌륭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달고 있는 모의고사도 출제되어 있고요. 출간되어 있고요. 이투스 인강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이걸 계속 학생들과 저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학생들 뭐 수강 후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지용 쌤 수업을 처음 듣고 수학이란 정말 이런 거구나. 기계처럼 문제만 풀던 저에게 어떻게 수학적 사고를 하는지 알려주셨다. 이런 후기 말고 여러 가지 후기들이 있습니다. 제 풀이 중에서 아쉬운 점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셔서 보다 바른 풀이로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수업이 지식과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면 첨삭은 그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고 들어가는 다듬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과제 첨삭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 단과 수업이 처음이라서 오히려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편지와 함께 자신감을 심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 있는 것처럼 문제별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뭐 기타 등등 좋은 얘기들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제 브로셔하고 뭐 여러 가지 영상들 뭐 읽어보시면 아마 매우 자신있게 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친구가 내신 좋았던 친구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친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학생 후기는 읽어볼게요. 이 학원에 다니기 전에는 내가 맞은 문제 중 풀이가 잘못되었거나 너무 빙빙 돌아가는 풀이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맞은 문제까지 해설을 보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첨삭 프로그램은 이렇게 푸는 게 좋다, 더 간단하다라고 조언이 적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풀긴 풀었는데 이게 베스트인가? 다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나? 아니면 이전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풀고 있는 일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첨삭 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에 유일무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너무 좋은 얘기들 많고요. 뭐 미적분 92점, 100점 받은 친구들, 이 친구도 69점이었는데 수능 때 92점으로 올랐고요. 자, 뭐 서울대 붙은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는 작년 수능인데 재수생이었어요. 작년에 46점, 올해는 88점 받아서 연세대학교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고대 갔고요. 뭐 90 몇 점 받았죠.
정말 점수가 오르더니. 그리고 이 친구도 선생님이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요. 3월에 35점이었습니다. 저 만나기 직전에 말도 안 되게 공부 안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겨울방학 내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지도 민망하니까 몇 번 틀렸니 했을 때 5번부터 쫙 다 틀렸던 친구였는데 수능 때 볼게요. 몇 점 받았답니까? 8점으로 올랐답니다. 이렇게 50점대씩 올리는 친구들 많아요. 제 수업에만요. 알겠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매주 학생들이 이렇게 첨삭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야 누구나 하죠. 알겠죠? 잘 가르치는 거 누구나 하죠. 하지만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돈 많이 쓰면서 첨삭해주는 거 전국에 양지용 한 명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강 강사로서 강의의 질, 교재의 퀄리티 전국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맞이해주게 된다면 성적 오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꼭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 프로그램 소개해드렸으니까 시간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청소학원에서 수원수투 미적분 확통, 한림학원에서 수원수투 미적분 확통, 토요일과 주말과 평일 섞어서 같이 진행되니까 같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브로셔 내용 함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대치미래탐구는 확통은 없습니다. 수원수투하고 미적분이 토요일 오전이고요. 수원수투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목요일 저녁이고요. 평촌 이한학원에서도 수원수투 일요일 오전이고요. 미적분은 금요일 저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해 주다 보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로 받는 질문 답변은요, 제가 Q&A 게시판이 따로 있고요. 이투스 인강에서 수시로 질문 답변 곧바로 달아줍니다. 자, 그리고 따로 현장 강의에서도 당연히 수업 전과 수업 후 쉬는 시간에 계속 질문 답변 받고요. 현장 강의 전용 질문 답변 채널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질문 답변이야 저희 현장 조교 선생님들도 많고 저도 계속 질문 답변 받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을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문제마다 다 찍어 놓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손풀이까지 제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 그걸 다 없앨 만한 장치들이 다 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가볼게요. 1년 커리큘럼, 제가 주로 소개시켜드린 커리큘럼은 내신 대비와 수능형 기출문제 이런 12월까지 커리큘럼이고요. 지필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 문제풀이 커리큘럼, 필요청문 모의고사와 필요청문 파이널, 이런 내용들은 여름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아무도 시도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 그만두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믿고 양종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있는 연구실 번호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이투스에서도 열심히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개인적인 상담 다 답변 달아드리고,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공부법까지 다 상담해 드리고 지정해 드리니까 두려움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현장 강의의 커리큘럼에서도 제가 좀 더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현장 강의 설명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또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